여러분, 저희 부부의 삶은 한편의 지독한 드라마였습니다. 결혼 후 20년간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렸고 간신히 희망을 잡으려 했을 때 남편에게 시한부 선고라는 잔인한 운명이 닥쳤습니다. 저희는 절망했고 원망했고 수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희로애락의 반전 속에서 저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가장 끈질긴 기적이었고 마침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기적의 스토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제 이름은 서영은, 남편 이름은 최민준입니다. 저희는 20살에 만나 불같은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성실했고 저는 생활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희의 사랑을 시험했습니다. 민준 씨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첫 사업은 사기를 당해 실패했고 저희는 결혼 5년 만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의 삶은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굴레에 갇혔습니다. 남편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반지하 방에서 살았는데 여름이면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장마철에는 바닥에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새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첫째 유치원 소풍인데 김밥에 계란말이 하나 못 넣어줬어. 다른 애들은 불고기도 싸왔다는데. 미안해,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남들처럼 좋은 거 다 해줄게. 조금만 더 버티자.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남편의 약속은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과로로 종종 쓰러졌고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저희는 돈 때문에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모하게 사업만 안 했어도. 저의 원망은 남편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끝에는 항상 서로를 향한 눈물 어린 포옹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가난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결혼 20년 차, 저희는 마침내 가난의 굴레를 끊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수년간 모은 노하우와 저의 비상금을 합쳐 작은 기술 설비 업체를 차렸고 성실함과 기술력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늘었고 저희는 처음으로 지상에 있는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에게도 희망이라는 봄날이 온 거지? 그 순간의 기쁨은 지난 20년의 고통을 모두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희로애락 중 희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희에게도 드디어 행복이 찾아왔다고 믿었던 그 순간, 운명은 저희에게 가장 잔인한 반전을 선물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시한부 6개월. 의사의 차가운 선고는 저희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만, 왜 이제야 행복해지려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20년간의 지독한 가난을 견뎌냈는데 이제야 살만해지니 생명까지 앗아가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절망했습니다. 그는 혼자 죽는 것보다 남겨질 저와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거 다 못 지키고 떠나게 됐어. 당신을 혼자 남겨서 어떡해.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은 늘 나를 혼자 두려고 해. 가난할 때도 아플 때도 당신이 조금만 덜 일했으면 내가 그렇게 쉬엄쉬엄 하라고 했잖아. 남편 민준 씨의 투병 4개월째, 저희는 가장 깊은 슬픔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남편의 몸을 뼈만 남기고 쇠약하게 만들었고, 의사는 냉정한 통보를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가족들과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그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력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홀로 울었습니다. 간신히 가난을 이겨내고 희망을 잡았는데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의 죽음과 다시 시작될 가난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눈치를 살폈고 스스로를 짐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먼지처럼 희미했습니다. 남편 민준 극도로 지치고 영은아, 나 그냥 포기할까봐.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디는 게 당신에게 죄 짓는 것 같아. 나 이대로 잠들고 싶어. 당신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줘. 저는 그 말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20년간의 고통, 첫 성공의 기쁨, 그리고 이 모든 잔인한 운명에 대한 저의 모든 원망과 희생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야윈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포기하지 마요. 당신이 뭔데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을 멋대로 끝내려 해요. 나는 당신 하나 믿고 당신과의 행복한 노년이라는 약속 하나 믿고 20년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버텼어. 반지야, 곰팡이 냄새 속에서도 당신이 준 희망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혼자 두고 떠나겠다고요? 당신은 나에게 내 인생을 돌려줘야지. 내가 바친 20년의 세월, 그 모든 눈물과 희생을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저의 절규는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몫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몫이에요. 우리는 가난도 이겨냈고 차기도 이겨냈어. 그런데 왜 병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려 해요? 당신은 끝까지 싸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남편은 저의 처절한 외침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죄책감과 함께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포기하려는 것은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아내의 남은 삶 전체이며 자신의 죽음은 아내에게 가장 잔인한 배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쇠약한 몸을 일으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차가웠지만 그가 저를 붙잡는 힘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눈물과 함께 다시 살아난 듯한 결의 영은아.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었어. 당신이 나를 놓지 않는 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약속을 할게. 의사가 뭐라고 하든 이 병을 이겨내고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함께 할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싸우자. 사랑으로 이 지긋지긋한 운명을 이겨내자. 당신의 헌신에 대한 보답은 나의 삶 그 자체로 할게. 저희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학적인 치료 외에 마음의 기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이 병을 이길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매일 외쳤습니다. 저희는 가난할 때의 끈기와 서로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죽음과의 처절한 투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처절한 사랑과 맹세가 과연 시한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기적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부부의 기적을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사랑과 용기의 좋아요로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면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들의 기적을 만드는 마지막 투쟁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의사의 진단 대신 사랑의 기적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투병 생활을 삶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후의 훈련으로 정의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간병인 역할을 넘어 그의 정신적인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항암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저의 헌신과 자신의 강한 의지에 기댔습니다. 저희는 병원 측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의 목표는 재발 없이 병을 완치하고 경제적인 자립 기반을 다시 세우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는 끊임없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몸이 아파서 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더 큰 계획을 짜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잘하는 건 설비 기술이잖아요. 누워서 쉬는 동안 당신이 평소에 아쉬워했던 설비 유지 보수 노하우를 책으로 만들어 봐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세상에 팔아 재기의 불씨를 만듭시다. 남편은 병실 침대에 기대어 링거를 맞으면서도 틈틈이 자신의 노하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집중력은 쉽게 흐트러졌지만 그는 아내와의 맹세를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받아 적은 원고를 밤새 다듬고 정리했습니다. 그 원고에는 20년간의 현장 경험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원고를 가지고 수많은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당연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시한부 환자의 책이라니 너무 어둡지 않나요? 전문 작가도 아닌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술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과 절망을 이겨낸 끈기가 담긴 휴먼 스토리입니다. 저는 결국 소액의 사비를 털어 남편의 책을 자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은 시한부 설비 기술자의 마지막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절박함과 진심이 담긴 내용으로 인해 기술업계에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작은 성공을 거두었고 저희에게 희망의 자금을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돈으로 남편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남편의 몸에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투병 6개월째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암세포의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머리를 극적이며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아마도 환자의 강한 생존 의지와 아내분의 헌신적인 사랑이 면역 체계를 완전히 바꾼 것 같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병마와 가난, 절망이라는 세 개의 산을 동시에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절망의 나락에서 사랑의 힘으로 첫 번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가난을 완전히 끊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일은 완전히 접었습니다. 대신 저희는 남편의 기술 노하우를 활용한 지식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책을 기반으로
온라인 기술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열정적으로 전달했고, 저는 남편의 강의를 편집하고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제가 익혔던 강한 생활력과 끈기가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번의 실패와 시한부 선고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저의 경험이 돈보다 귀한 자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는 저의 마지막 투쟁의 기록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진심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은 수강생들에게 큰 감동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저희의 플랫폼은 기술 교육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수많은 수강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희는 가난의 굴레를 마침내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저희의 수입은 이전의 건설업체 사장 시절보다 수십 배로 불어났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남편의 병까지 이겨낸 저희의 스토리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희는 예전의 반지하 방을 찾아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는 웃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벌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잃어버렸던 희망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삶은 희로애락의 반전을 거쳐 희와 락의 교차점에 안정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남편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저희는 2번째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가 오직 부부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성공시킨 후에도 저에게 헌신적인 남편이 되었습니다. 영은아, 이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약속 평생 지킬게. 지난 20년 내가 당신을 고생시킨 시간보다 더 오래 당신을 아껴주고 사랑할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최고의 전우였어. 민준 씨, 나는 당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돈보다 꿈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의 전부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미 죽음까지 이겨낸 부부잖아요. 앞으로 남은 삶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저희는 사랑의 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환경에서 투병하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가난의 고통과 질병의 절망을 알기에 그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재산과 시간을 나누는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저희의 삶은 이제 과거의 가난과 질병이라는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여행을 다니며 잃어버렸던 젊음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은 새 아이들이 저희를 보며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모든 역경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가장 위대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저희는 백발이 성성한 아름다운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서로를 여보 대신 나의 영원한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저에게 꽃 한 송이를 꺾어다 줍니다. 가난했던 시절 저에게 꽃 한 송이 사줄 돈이 없었던 미안함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건네는 그 꽃을 보며 지난 40년간의 희로애락의 반전을 떠올립니다. 가난의 절망, 시한부 선고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의 기적. 저희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저희의 사랑과 헌신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저희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반전의 연속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으면
어떤 역경도 결국 희망으로 바뀐단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해질녘 노을을 바라봅니다. 남편의 손에는 20년 가난의 굳은 살과 투병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손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저희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저희의 마지막 챕터는 영원한 봄날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했지?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이 기적이었어. 여러분, 저희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지독한 가난과 시한부 선고라는 두 개의 거대한 역경을 경험했지만 결국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저희의 삶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늘 절망과 희망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는 단 한 사람,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의 손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 끈질긴 사랑만이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가난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부가 있다면 저희의 스토리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저희가 희로애락의 반전을 이겨냈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희망,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리 부부의 희로애락 스토리나 오늘 받은 희망의 메시지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